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203화입니다. 이제 12월에 중순도 접어들었죠. 추위가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기토 9번째 시간입니다. 토의 마지막 시간이긴 하겠는데 이제 천간에 무토와 기토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떤 성향이 있는가, 이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천간의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지금부터는 토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토의 전반적인 무토, 기토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 보는 법입니다. 토의 음양오행 보는 법이란 뜻이겠죠? 토가 많은데 금이 있어야 부동산, 토지, 토목, 금이 없으면은 농업, 장사다. 그래서 사주에서 토가 많을 경우에는 금이 있어야 부동산, 토지, 토목 이런 게 되는데 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장사가 될 것이다. 농업이라든가 이런 걸 말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토가 많은 여자는 고생스럽지만 그중 경금이 있으면은 괜찮다. 통 크고 활동가이며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기질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금은 재주고 식상이고 상관의 작용들인데 내가 활동폭이 크고 이런 어떤 리더의 자질도 있더라.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토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은 고독하다. 고산지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건체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건토중탁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토가 많은데 이제 건토중탁이라고 하는 말은 건조한 토가 건토겠죠. 중탁이라고 하는 말은 많고 그 다음에 탁하다는 말은 음양이 같이 있다 이런 말이겠지요. 근데 산에 물이 없으면은 고독하다. 사막 같은 그런 역할, 나무도 못 키우고 아무도 찾지 않고 이런 말들이 고독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토가 많은데 수가 많으면은 항상 갈등이 있는 생활을 한다. 그래서 토가 많이 있는데 물까지 많이 있으면은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물은 토의 성향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래서 갈등이 많다 이런 말이고요. 토가 많으면 관절이 안 좋고 머리 아프고 일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많고 경금이 있으면 괜찮게 산다. 아까 했듯이 활동가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재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나마 부자 잘 크게 이런 것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토가 많은데 간목이 없고 경금이 있으면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토는 나무를 길러야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말을 하는데 거기에 간목이 없다. 그러면은 간목도 없고 경금이 없으면은 사막이라 뜻이겠지요. 아무것도 키울 수도 없고 보이기도 좋지 않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토가 많은 여자는 외롭다. 고생이 많고 일복이 많다. 그래서 토가 많은데 나무가 없다라든가 물이 없다라든가 화토의 기질이 많을 경우에는 살이 찌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외롭다,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이고요. 토가 없으면 흔들림 많은 생활, 안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토가 없을 경우에는 안정하지 못하게 되고 흔들흔들하면서 부유처럼 물처럼 흔들리면서 떠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중앙을 말을 합니다. 방향을 말을 할 때는 목은 동쪽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화는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방향을 말을 하고요. 수는 북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 그 다음에 수는 북쪽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토는 중앙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모든 이제 방향을 말을 할 때는 기준점은 내가 사는 집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기준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따져낸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한 동네 뭐 이런 정도를 말을 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한 동네 가지고 말을 하진 않겠죠. 뭐 구 정도를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구라고 하는 것도 인접 지역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면 가까운 곳이다. 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이다 정도가 중앙이다 라고 하는 말의 설명입니다. 방향을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토지, 황야, 전원, 농장이고 인체로서는 비장, 위장, 배, 몸통, 입, 단맛, 근육질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의 기질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위장, 비장 뭐 이런 거 때로는 맛으로서는 단맛, 색깔로는 노란색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후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토지, 문서, 덕망, 외로움, 애정불만. 토는 애정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거기에 수용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애정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병으로는 위장암, 비장, 복부, 변비, 관절, 그래서 뭐 비만 이런 것까지 포함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요. 토가 많은 사람은 바쁘고 일이 많다. 남자는 여자가 생기고 여자는 상대 직업 맞다. 뭐 여자 상대 직업이 맞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뭐 여자가 생기고 이런 말은 확대해서 쓸 수 있고요. 그냥 바쁘게 열심히 다닌다 정도 말을 합니다. 여자는 건강이 나쁘고 살성이 희고 기가 없고 급하며 관절 속병 주의해야 된다. 심성이 착하고 신경이 예민하며 외로움을 잘 느끼고 인덕이 없고 고달프다. 이거 좀 너무 모든 단어 하나에 익숙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토가 없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 토이므로 토가 있어야 하며 토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며 편치 않고 답답하게 이기적이며 변화가 많은 생활을 하게 된다. 무토는 살이 찌고 두툼하며 배가 나오고 얼굴도 불구스름하다. 기토는 곱상하고 조용한 스타일이다. 기토의 성향은 이렇게는 한데 뭐 사주에 기토뿐 아니라 다른 토의 작용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뭐 살이 찌고 두툼하고 배 나오고 뭐 얼굴도 불구스름하다는 의미의 뜻은 혈압까지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말들도 여기에 적당하다, 어울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토로 보면은 진토 같은 경우는 3월이지요. 청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절기를 명략은 절기를 기준으로 월을 구분한다고 했었죠. 입춘이 지나면 봄이고, 청명, 입, 경첩, 경칩이 지나면은 묘월이고, 청명이 지나면은 진월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습토를 가지고 있어 나무에 사주에 수가 없어도 있는 것과 같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진토입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습토라 남에게 잘하고 남을 잘 받아주며 잘 이해합니다. 진토의 특징 인정이 많고 심성이 곱고 성품이 좋으며 통이 크다. 그래서 이거 특히 연애 같은 경우 말을 잘하고 연애를 잘하며 호색, 호녀, 집념이 강하고 활동적이다. 이거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이 진이 홍염의 작용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게 도화살의 작용을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이 무토의 작용들이 이런 어떤 홍염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도화살의 작용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글씨 자체가 도화살의 작용도 숨겨져 있다, 암장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기가 세고 서두르는 급한 경솔한 경향이 있다. 집안에는 맑게나 하며 자기가 약해도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 외부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병진일주 같은 경우를 특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병화도 하늘의 태양이고 진토도 용이다 보니 병진일주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하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뚜렷하게 있죠. 이게 아마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하늘의 태양입니다. 이 두 개는 누가 다룰 수 없는 인간이 다루기 힘든 작용입니다. 라는 뜻의 의미가 같습니다.
사업과 변술, 변화, 입 놀리는 업, 돈 잘 벌고 실속적이다. 이건 이제 재고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의 의미도 있으니까 이 돈의 창고의 의미가 때가 오면은 이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지는 실증 잘 내고 변덕, 변화가 많다. 뭐 이거는 합중의 작용을 살펴본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술토를 보죠. 9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할로 글을 잘 쓰며 손재주가 있고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노력형이고요. 활동적이며 영악해서 부지런할 때 한없이 부지런하다가도 게으를 땐 한없이 게으르기도 합니다. 7월의 술토는 천고라 외롭고요. 8월의 술토는 신경이 예민합니다. 9월의 술토는 남자는 연애 박사며 집념이 강하고 여자는 변화된 생활을 많이 하며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유 술의 작용과 같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 술은 연애 잘하고 바람을 잘 핍니다. 술 안에는 정화도 있지요. 신정무라고 하는 거에서 신금과 정화라고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하면 잘한다. 그래서 술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일주의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보답도 잘합니다. 여자는 입 나온 사람이 많고 남자는 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냄새도 잘 맡고 욱하는 성격, 신경 쓰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정화의 작용들이 예민하게 되고요. 흔히 말하는 직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12월 소환이고요. 고집이 세고 외모는 무게가 있게 생겼고 마음이 다양하고 골격 뼈대가 강하며 동기간에 부모덕이 적고 누구든지 자존심이 강하며 없어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의 작용이 은근히 고집이죠. 아부를 잘 못하고 잘못했어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겁이 많아 항상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잘 못하고요. 꾸준한 맛은 있지만 약간의 변덕이 있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가을, 겨울의 축은 누구나 안경을 씁니다. 가을, 겨울의 축은 안경을 쓰고 있고 화기가 약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봄에 태어난 축은 고달프고 여름에 태어난 축은 마음고생이 있고 가을에 태어난 축은 누구나 부모애로 동기간에 애로가 있다. 그러나 제복은 있을 것이다. 겨울의 축은 공무원 연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도 사주에 기온을 한기가 많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토입니다. 미토는 6월이고요. 소환, 역마로 항상 분주하고 허황된 세월을 삽니다. 얌전한 듯하며 오기가 세고 심성이 착하며 냄새가 납니다. 미토는 건토라 습토나 금이 있으며 좋고요. 미토는 토라 화들면 화생토지만 조나 임수나 수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봄에 태어난 미는 활기가 있고 여름에 태어난 미는 건강이 나쁘고 조열하다는 의미의 뜻이겠죠. 가을에 태어난 미는 식복이 좋고 겨울에 태어난 미는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거 충미의 작용이고요. 미토는 흙이기는 합니다만은 도화살의 작용도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무진일주가 이 홍염의 작용으로 해서 진이 도화살의 작용을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만은 미 같은 경우도 청간도화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숨겨져 있는 기운은 분명히 도화의 작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하시지는 말고 한 번씩 살펴보면서 체크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무기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토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토는 변화를 직접 하고 주도하고 이끌기보다는 수용적인 성향이 있고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모양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조열하면 안 됩니다. 뜨겁거나 아주 차갑거나 이렇게 돼버려서 때로는 사주에 토가 너무 많아지면은 혼자 외롭게 사는 경향도 많으니까 토는 나무가 꼭 필요하고요. 물의 기운도 꼭 필요하고
혼자 조열하거나 바짝 말라서 사막과 같은 기세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남은 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